네, 바다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잠시 후에 진도 팽목항을 연결해 보겠지만 해양경찰이 주도하고 있는 우리의 구조 상황, 수색 상황 참 정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동안 몇 명 탔는지, 몇 명이 실종됐는지 7번이나 고쳤습니다. 어제도 또 그런 일이 있었는데 하지만 아직도 궁금증이 남는 아리송한 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세월호 참사로 아직 부모님들 찾지 못한 이분들에 대한 슬픔 더 큰 날이 될 것 같은데요. 저희 진도 현장 직접 연결해서 오늘의 구조와 수색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황순욱 기자 나와주시죠. 네, 진도 팽목항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바람도 좀 부는 것 같고 뒤로 보니까 구름도 좀 얕게 깔려 있는데요. 현장에서 취재하는 기자들 이런 날씨를 보면 참 답답하겠습니다. 네, 그 답답함이라는 게요. 이 실종자 가족들의 안타까움과 답답함에는 감히 견주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맑은 하늘임에도 불구하고 거센 파도와 바람을 만들어내는 하늘이 정말 야속하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어제 고요하고 잔잔했던 바로 그 진도 앞바다가 맞나 싶을 정도인데요. 이 팽목항 곳곳에 설치된 임시 천막들이 찢어져서 날아가 버릴 정도로 바람은 매섭게 불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요. 당연히 우리 잠수사들의 수색 작업도 어려움이 많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기상 악화로 정말 수색 작업이 지금 전면 중단된 상태인데요. 어제부터 20시간 이상 재개되지 못했던 수중 수색 작업, 오늘 오전 10시 반을 전후해서 잠깐 재개되긴 했습니다. 잠수사 4명이 입수를 시작해서 3층 주방 부분과 4층 선수 중앙 부분에 진입을 하긴 했지만 다시 파도가 1.6m로 높아지고 정조 시간대가 지나면서 다시 철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합동구조단은 교대를 위해서 126명의 잠수부를 대기시키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번 주 토요일까지가 조류가 약해지는 이 소족입니다. 따라서 조금 더 기상이 좋아지기를 좀 바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돌아오지 못한 실종자의 수는 35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네, 앞서 소개해드렸습니다만 오늘 어버이날입니다. 그래서 황순욱 기자가 현장에서 만난 실종자 가족분들 마음 더더욱 더 힘들 것 같네요. 네, 오늘 어버이날인데요. 이곳에서는 가슴에 카네이션을 달고 있는 부모님은 단 한 명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전에는 한 실종 학생의 어머니가 항구에 앉아서 이 바다 쪽을 바라보면서 목 놓아 우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아들의 이름을 애타게 부르면서 빨리 돌아와서 가슴에 카네이션을 좀 달아달라 이렇게 외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어머니의 품 안에는 평소 아들이 좋아했던 축구화를 꼭 안고 있었습니다. 이 카네이션의 꽃말의 뜻은 모정과 사랑입니다. 매년 자녀가 가슴에 달아주던 이 카네이션을 실종자 부모님들은 올해는 달지 못하고 대신 그리움과 기다림을 뜻하는 노란 리본을 가슴에 대신 달고 있습니다. 네, 황순욱 팀장 오늘 주시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팽목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현장에서 전해드린 것처럼 부모님들이 다셔야 될 왼쪽 가슴에는 카네이션 대신에 노란 리본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럼 관련된 소식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잠수사 한 분이 사망하셨고요. 또 어제는 저녁 때 수색 지원에 나섰던 해경 한 분이 뇌출혈로 긴급 이송돼 수술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의식을 회복하셨거든요. 하지만 해경 함정에 설치된 원격 의료 시스템이 어제처럼 그 급박한 상황에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총체적인 문제가 많은데요. 박준혜 기자가 그 상황을 단독 정리해봤습니다. 헬기 수색 지원을 한 뒤 경비함에서 대기 중이던 항공대원 정모 경사가 어지러움을 호소하며 쓰러진 어제 저녁 8시 20분쯤. 해경은 긴급 의료 조치를 하기 위해 함정에 설치돼 있는 원격 의료 시스템으로 목포에 있는 병원과 연결했습니다. 원격 의료 시스템은 화상통화 기능과 함께 심전도 등 치료에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장치. 하지만 위급한 상황에서 원격 의료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잘 들리게 하는데 잘 가지를 않아가지고. 현장과 의료진은 휴대전화를 이용해 응급조치를 해야 했습니다. 다행히 수술 경과가 좋아 정경사는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지만 하마터면 아찔한 상황이 벌어질 뻔했습니다. 이틀 전에는 민간 잠수사 사망사고로 의료진이 현지에 긴급 투입되기도 했습니다.
수색 기간이 길어져 구조 인력의 피로도가 누적되는 상황에서 허술한 의료 시스템에 대한 보완이 시급합니다. 채널A 뉴스 박준회입니다. 네, 저희가 앞서 소개해드렸던 7번 고쳤지만 아직도 아리송하다, 부정확한 것 같다고 한 얘기인데요. 어제 해양경찰 간부가 직접 브리핑합니다. 잠시 후에 이제 그 브리핑 내용 들으실 텐데요. 도대체 이렇게 숫자가 왔다 갔다 하는 것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현재까지 잠정 확인된 인원은 탑승자 476명, 생존자 172명, 사망자 269명, 실종자 35명으로 탑승자 수는 변동이 없으나 구조자가 2명 감소하고 실종자가 2명 증가하였습니다. 실종자 2명이 증가한 이유는 탑승자 명부와 승성 개찰권에 없었던 중국인 2명에 대해 신용카드 매출 전표 확인 등을 통해 추가로 발견한 것입니다. 전날까지 지금 7번 지금 실종자 수, 사망자 수가 바뀌었는데요. 그러면 이번에 발표하는 얘기들은 이제 믿을 수 있는 겁니까? 사실상 정확한 숫자라고는 해경도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네. 해경조차도 표를 끊지 않고 탑승한 화물차 기사가 있었고 또 탄다고 했다가 타지 않은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숫자는 바뀔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사고 발생 23일이 지나도록 탑승자 숫자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오락가락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히 문제로 지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좀 흘렀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기록을 정확하게 안 하니까 누가 탔는지 좀 확인이 잘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왜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냐고 다그치기만 할 일은 아닌 것 같지만 제가 보니까 해경이 알고서도 공개하지 않은 기간이 꽤 길었다던데 그게 어떻게 된 얘기입니까? 기본적으로는 네. 원래 중국 대사관에서는 네. 이번 사고로 네. 자기들이 피해를 입은 사람이 지금 현재 사망 실종자가 4명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 국적자가 4명이다. 그 얘기죠? 예, 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네. 모두가 조선족입니다. 네. 네. 그런데 거기에서 실제로 네. 탑승으로 확인된 사람, 네. 그 2사람만 우리가 바로 사고대책본부에서 2명은 맞다 하고 나머지는 네.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그동안에 인정을 하지 않고 있다가 네. 뒤늦게 바로 카드 네. 사용 실적이 나오면서 그것을 인정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럼 화면 보고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중국 대사관은 4명 탔다고 했지만 우리는 2명뿐인 것 같다고 했고 예. 아닌 것 같다고 했지만 결국 4월 21일에서 23일 사이에 중국의 조선족 부부 2사람 시신이 인양된 거군요. 예. 그러니까 2명이라고 하는 건 저기서 부부가 인양됐으니까 2명은 일단 확인이 됐고 네. 그 다음에 추가로 2명은 결국은 네. 바로 카드 확인, 네. 카드를 사용한 실적을 확인하면서 결국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요. 이제 궁금한 거는 4월 중순쯤, 후반부에 21일 이후에 그랬는데 발표는 왜 어제 오늘 사이에 나온 거죠? 그동안 그러면 우리가 몰랐는데 중국인 탑승자 2이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탑승자가 2 늘어나야 될 요인이 생긴 건데 얘기 안 해왔던 거죠. 그렇죠. 사실은 네. 이거를 해경을 네. 추궁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해경은 기본적으로 청해진 해운에서 몇 명을 태웠는가 네. 하는 거를 기초로 해서 몇 명이 탑승했는가를 발표할 수밖에 없는데 청해진 해운이 탑승을 할 때 제대로 숫자를 확인하지 않고 태웠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탑승자 숫자가 왔다 갔다 오락가락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해경은 계속적으로 왜 탑승객 숫자조차도 너네는 파악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오락가락 하느냐 하니까 또다시 여러 번 바꾸게 되면 비난을 받을까 봐서 좀 더 확인이 된 다음에 그거를 발표하려고 늦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만약에 제때 설명을 했더라면 7번이 아니라 8번 그렇죠. 맞추는 게 될 뻔했는데 예. 횟수를 한번 해경이 줄인 거군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뒤늦게 이제 확인을 하긴 했지만 그럼으로써 이 사망자 그리고 실종자 숫자를 다시 한번 또 변경하는 횟수는 줄이게 된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는요. 진도 팽목항에서 그 실종자 가족들 또 유가족들 사이에서 그 낯선 성명이 하나 발표됐습니다. 자, 일단 유가족 대표 한 분이 내놓는 성명서 낭독한 것 중에 일부를 좀 들어보시겠는데요. 정치적인 편향을 갖지 않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먼저 어제 설명 내용 들으시고 얘기를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저희는
사고 후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정부의 대응에 대해 강력히 비판해 왔지만 그것은 앞으로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는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네, 강력하게 정부를 비판했다고 했지만 저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거다고 유경근 대변인이 지금 말씀하는 성명을 봤는데 저게 지금 들으신 것과 달리 사전 배포된 원고는 조금 더 강한 정치적 얘기가 담겨 있었죠. 소개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사전에 배포된 원고를 보면은 네. 세월호 사고 후에 일부 네. 단체 정당에서 반정부 네. 성격의 구호 또는 유인물이 도는 것을 확인했다. 이런 얘기하고요. 또 반정부 투쟁의 성격이 있는 어떤 자리에도 유족들이 참여하지 않겠다. 이런 의지를 밝히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네. 저 부분은 실제 읽은 부분에서는 네. 저 부분이 빠져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일부 단체나 정당에서 반정부 성격을 좀 몰아가더라. 이런 거 우리가 발견했는데, 자, 우리는 반정부 투쟁하고 싶은 게 아니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우리 유가족들의 바람이다 하는 취지의 설명을 내놓은 건데요. 예, 맞습니다. 좀 이례적인 성명인데 그래야 될 만한 무슨 분위기가 있었던 겁니까? 저희 며칠 전에 전해드렸는데, 네. 팽목항에 이제 네. 학생들이 원래 좋아하던 간식 같은 걸 학부모들이 갖다 놓은 재단 비슷한 것이 차려져 있습니다. 네네. 그 위에서 민노총 명의의 분노하라라는 유인물이 발견되기도 했고요. 네. 전교조 홈페이지에 좀 강하게 반정부 투쟁 성격을 띠는 동영상 같은 것이 올려져 있어서 아무래도 가족들이 저런 성명까지 발표하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유경근 지금 아까 그 성명을 읽은 유경근 그 유가족 대변인. 네. 저 부분은 사실 정의당 소속이고요. 네. 정의당은 이제 야당이지 네.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정부 비판이나 네. 이렇게 정치적 이슈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갖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네. 대변인 입장에서는 사실은 저런 말을 한다는 게 사실은 되게 조심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아마 저런 부분을 빼고 발언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잠시 후에 공개하겠습니다만 오늘 아침에 야당의 공동대표 김한길, 안철수 공동대표들 현장을 찾았는데 유가족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았습니다. 자, 과연 이게 유가족 전체의 뜻인지 어떤 일부 가족분들의 생각인지는 좀 명확하게 가리기 어렵지만 그동안 우리가 많이 봤던 그런 장면들이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편향됐을 수도 있는 일들이거든요. 좀 구분해서 봐야 되는 지혜가 좀 필요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